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수다를 떠는 시간, 카페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 리뷰 세 번째 방송인데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영화 채널 0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이제 카페인 시네마이고요. 제가 이제 바리스타이다 보니까 좀 바리스타 카페 컨셉에 맞게 채널명을 좀 바꿔봤어요. 카페의 느낌에 맞게 여러분들과 좀 여유롭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카페인 시네마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바리스타 소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조조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 마지막 시간에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기도 하고, 영화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폼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여러분들과 이제 최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영상 편집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면도 제가 얼굴을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완전 라디오처럼 대표 이미지만 박아놓고 목소리로만 나가는 게 좋은지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괜찮은 방향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완전 난리가 났죠? 이제 주연 배우가 엄청난 논란이 생겼지만 영화가 역대급으로 잘 뽑혀서 다른 의미로 굉장히 말이 많은 영화, 오늘 리뷰할 영화는 플래시입니다. 영화 보고 온 후 리뷰라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 먼저 보고 가시죠. 시공간이 붕괴된 세계, 차원이 다른 히어로가 온다. 빛보다 빠른 스피드, 물체 투과, 전기 방출, 자체 회복, 천재적인 두뇌까지 갑벽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존재감은 제로. 저스티스 리그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히어로 플래시. 어느 날 자신에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공간 이동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그는 브루스 웨인의 만류를 무시한 채 끔찍한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바꾸기 위해 시간을 역행한다. 의도치 않은 장소에 불시착한 플래시는 멀티버스 세상 속 또 다른 자신과 맞닥뜨리고 메타휴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뒤엉킨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플래시는 자신이 알던 모습과 전혀 달라진 나이 들고 은퇴한 배트맨과 클립톤 행성에서 온 슈퍼걸의 도움으로 외계의 침공으로부터 시간과 차원이 붕괴된 지구를 구하러 나서는데, 네, 이렇게 줄거리 듣고 왔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영화에 대한 총평, 그리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저의 총평은 DC가 드디어 MCU 마블의 그림자를 털어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DC가 이제 마블의 유니버스 성공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서 좀 그들을 따라하는 느낌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내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도 평가가 굉장히 박한 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나름 이제 DC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캐릭터 영화들 간에 좀 서사들이 하나씩 이제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많이 쌓였고, 그게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DC가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4DX로 봤었는데 확실히 그 특별관에서 보니까 더 생동감 있게 영화를 관람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플래시가 빠른 스피드스터 액션을 할 때 4DX 의자 막 흔들리는 거랑 다양한 연출들도 효과를 좀 톡톡히 본 것 같고, 이번 플래시 영화가 제가 느꼈던 거는 DC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일단 가장 크게는 DC를 좋아하는 올드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멀티버스 소재라든지 영화를 구성하는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노웨이 홈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버스 소재 영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DC 저스티스 리그의 히어로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이제 히어로들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배우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DCEU의 저스티스 리그에 나왔던 뭐 갤가도시라든지
어떤 제이슨 모모아라든지 그러한 캐릭터들은 물론 나왔고 1대 플래시 그리고 슈퍼맨도 이제 기존 영화에 나오셨던 다양한 버전의 슈퍼맨 배우분들이 나오셨고 슈퍼걸이라든지 뜻밖의 특별 출연으로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는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 배우가 예전에 팀버튼 슈퍼맨 영화에 촬영까지 하고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아쉽게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팬들의 좀 염원을 이번 영화에서 풀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미 예고편을 통해서 나왔고 포스터를 통해서도 나왔던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물론이고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그 조지 클루니 버전의 배트맨도 이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만큼 진짜 카메오들이 주연 배우들보다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영화여서 진짜 이제 아예 각 잡고 팬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해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끝으로 DCU 세계관이 이제 마감이 되고 새롭게 이제 DCU의 제임스 건 감독이 오면서 DCU 세계관으로 이제 리부트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영화들이 자기네들이 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진짜 막 한풀이 하듯이 이번 영화에 모든 것을 쏟아낸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작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유지를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 와중에 조금씩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캐릭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베리 앨런이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이제 DCU 세계관에서 저스티스 리그라든지 다른 영화들에 잠깐씩 이제 등장하는 형태로 나와서 어느 정도 그 캐릭터만의 스토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서사들이 있었는데 이번 단독 영화를 통해서 베리 앨런 이 플래시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굉장히 깊게 풀어내서 마침내 이제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즈라 밀러 배우도 이제 1인 2역을 하면서 한쪽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저스티스 리그의 그래도 능력치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인 플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왔을 때 이제 능력을 얻기 전인 베리 앨런 캐릭터 이렇게 1인 2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상황인데 한쪽은 그래도 자신이 어느 정도 성장한 느낌이고 하나는 많이 미성숙한 그런 본인을 좀 더 성장시키는 역할로 멘토 멘티 역할로 해서 영화로 풀면서 버디무비 식으로 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캐릭터 중에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었는데요. 마이클 키튼이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다 명장면이고 명대사의 향연이었다고 할 만큼 마이클 키튼 버전의 배트맨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번 영화가 만족스러울 수 있을 만큼 분량도 그렇고 액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챙겨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그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을 보지는 않아서 팬들이 느끼는 그러한 그 뭉클한 감정을 다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배우만의 포스라든지 그 배트맨의 굉장히 그 오래된 노련함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거는 다 물론 장면 액션도 멋있었지만 그 마지막 전투에서 크립토닌을 상대할 때 덩치도 이제 배트맨보다 훨씬 더 2배 가량 컸었는데 능력치도 배트맨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크립토인을 상대할 때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면서 전투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중간 보스 느낌의 이 크립톤인을 상대할 때 엉겨 붙으면서 이제 막 그 밧줄로 포획하면서 계속 머리에 연속적으로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식으로 연속 공격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처절하면서도 연기기가 굉장히 좀 연출적으로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배트맨의 액션 중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운 버전의 슈퍼걸로 나왔던 사샤 카의 그 배우도 굉장히 이 영화에 잘 어울러져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게 긴 머리에 이제 금발에 이제 좀 미국인의 외형을 딴 그런 외형이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좀 PC적인 요소들을 좀 가미해서 흑발에 머리가 짧고 인종도 좀 다른 인종으로 해서 좀 PC적인 요소로 좀 말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스토리적인 면이라든지 배우 자체의 그 슈트를 입었을 때의 아우라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멋졌고 연기도 굉장히 또 잘해서 굉장히 이번 영화를 통해서 팬을 많이 얻으셨겠다. 약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연기를 잘하셨고 오히려 지금 이 영화에서 좀 아깝게 죽음을 맞이하시긴 하셨는데 이 배우는 좀 살려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영화에서도 한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액션 자체도 그 맨 오브 스틸에서 봤던 슈퍼맨의 액션을 차용을 해서 따라가는데 그것도 나름 크게 무리 없이 잘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화에도 이 캐릭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봤고, 웬만하면은 이 배우는 좀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문제 배우, 이제 에즈라 밀러가 연기를 했던 베리 앨런 캐릭터도 당연히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물론 사생활적으로 그러한 범죄는 당연히 옹호하면 안 되는 정도의 범죄였기 때문에 이 배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연기 자체로는 역시나 굉장히 그 플래시라는 캐릭터를 잘 해석하고 연기해 나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과거의 플래시와 현재의 플래시의 성격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 플래시는 굉장히 좀 진지한 느낌도 많이 나오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과거의 베리 앨런은 우리가 익히 예전에 봐왔던 좀 까불까불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가서 두 캐릭터들 간의 간극 차이를 잘 연출해냈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과거 플래시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둘이 같이 합을 맞추면서 싸울 때 얼굴에 생치기가 나거든요. 굉장히 크게.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날 때부터 이 캐릭터가 약간 광기 어린 느낌을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피를 보면은 약간 사람이 흥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 영화의 분위기가 갑자기 얘가 뭔 일을 좀 터뜨릴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긴장감 있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좀 광기 어린 느낌의 연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역시 연기는 참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나고 현재의 베리 앨런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엄마와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갖는 씬에서는 진짜 DC 영화에서 이러한 감동적인 장면을 보다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짜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장면까지 나오고 나서 확실한 이제 플래시의 서사가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영화 초반에 그 베네플렉 버전의 배트맨이랑 플래시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플래시가 이제 과거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내서 그것을 이제 그 베네플렉과 이제 과거로 이제 가서 엄마를 살려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베네플렉의 모습이 그 저희가 이전에 봐왔던 저스티스 리그 때보다 훨씬 좀 더 웅장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주름살도 좀 더 깊어졌고 이 배우 자체가 진짜 이제 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마치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무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뭉클하더라고요. 대화 내용 자체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바꿔봐야 변하는 것은 없다. 이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 약간 그러한 대사까지 같이 합쳐지니까 이 베네플렉 배우도 정말 고생했다. 그동안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의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 다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많아서 아마 제일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연출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이제 액션 시퀀스부터 굉장히 딱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영화들에서 나왔던 스피드스타 캐릭터들, 뭐 마블의 퀵실버라든지 잭 스나이더 버전의 플래시의 액션 연출이라든지 그러한 좀 스피드포스 연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그 무시에트 감독만의 그 플래시 액션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배트맨 호출을 하면서 플래시가 다른 도시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화면이 일그러지는 스피드 포스 연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TV 시리즈에서 봤던 그 플래시의 좀 올드한 액션 연출을 최대한 좀 따라가려고 하는 액션 연출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나름의 매력으로 다가와서 또 다른 느낌의 플래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버스를 다루는 영화인데 이 멀티버스조차 이제는 너무 많은 소재로 다른 영화에서도 나와서 좀 그런 비주얼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이거를 설명하는 거에서도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DC만의 좀 색다른 시각과 비주얼로 설명을 잘 해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멀티버스의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스파게티로 비유를 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보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플래시가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그 머물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 공간에 딱 들어섰을 때 비주얼이 마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주마등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약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필름처럼 쫙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는 연출도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면서도 그 멀티버스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그 멀티버스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진짜 그 지구가 또 다른 지구들이 충돌하는 것 같은 비주얼로 표현하는 것도 이 감독이 이번 영화에서 멀티버스를 성공적으로 표현을 해줬구나.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조드 장군과의 전투에서도 두 플래시가 이제 서로 협공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전투씬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이제 빨리 달리는 거 외에 이렇게 다양한 또 공격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상태였는데 자체를 이렇게 빠르게 회전시켜서 토네이도를 만든다든지 전기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동적인 느낌의 그러한 액션들을 펼쳐줬었고 이번 영화에서 좀 생각보다 좀 유머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조롱을 받았던 좀 어색한 플래시의 뜀박질 포즈도 자기가 이제 셀프를 하면서 좀 패러디해서 웃음 포인트로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마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고 실제 영화에 나왔던 그 인물들을 영화에 접목시켜서 멀티버스의 소재로도 사용하고 이제 그걸로 또 개그적인 포인트도 뽑아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독이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는데 아쉬웠던 점도 좀 몇 가지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CG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CG 부분이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멀티버스를 표현할 때 다른 세계의 그런 히어로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과거의 히어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CG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장면을 보여줄 때 그 인물의 묘사가 굉장히 너무 좀 밀랍인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CGT가 너무 많이 난다. 영화 감상에 좀 앵스러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멀티버스라는 세계 자체가 지금 내가 있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거를 좀 이미지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감독님만의 진짜 의도된 좀 CG 스타일이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대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좀 아쉬운 포인트로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 뭐 플래시의 전류를 방출하는 그러한 CG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저는 크게 불편하다까지는 느끼지 않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웨이 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캐릭터, 이 세계관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온전하게 100% 이제 이 영화를 즐기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DC보다는 마블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때 이제 노웨이 홈 나왔을 때 세네 번 더 보고 그 스파이더맨 3명이 나왔을 때 완전 진짜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고 쓸 정도로 굉장히 그 장면에서 뽕을 차면서 그 영화를 즐겼었는데 아마 이제 DC 팬들은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을 이번 영화에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역지사지의 그런 느낌을 이번 영화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도 DC 영화를 좋아하지만 마이클 키튼이 연기했던 배트맨 그 영화들을 보거나 완전 과거의 그런 영화들은 챙겨보지 못했어가지고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좀 이스터 에그들 그 진정한 팬들이 아니면은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그냥 그러한 부분인가 보다 약간 그렇게 어림잡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유머 장면으로 들어가는 게 에릭 스톨츠 농담이 계속 나와요. 이게 에릭 스톨츠가 배우인데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배우를 모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검색하고 알고 보니까 이 배우가 이제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 영화에 촬영을 한 적이 있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 이분과 주인공이 바뀔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주인공 이슈가 있던 포인트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농담 소재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분을 아예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100%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였고요. 이 두 가지 좀 자잘한 포인트 빼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던, 오랜만에 정말 웃으면서 또 감동도 받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꼈던 DC 영화였고, 그동안 진짜 애증의 관계였던 DCU 세계관이 그래도 마지막은 잘 마무리되는 듯 해서 그래도 좀 시원섭섭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대한 제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영화에 대한 제 별점과 한 줄평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왓챠피디아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팟캐스트, 그리고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